네, 타이틀 화면이 약간 애니메이션틱한데 화장품 그림이군요. 자, 중국의 리오프닝 얘기들이 많으니까 또 유통 화장품 쪽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코너입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유통 화장품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경 화면이 약간 유아틱하긴 한데 네, 장난감처럼 나왔어요. 자, 이 화장품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지난해 국내 화장품 업계는 가장 큰 수출 시장인 중국 시장을 조금 많이 잃었죠. 어려웠죠. 어려웠죠. 자, 화장품 기업들 4분기 실적 전망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 지금 커버하고 있는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LG생건, 그리고 코스맥스, 한국콜마 이렇게 커버 중인데 이 업체들 모두 합산한 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더 큰 폭인 2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세점하고 중국 현지 매출액이 화장품 업체들의 가장 큰 매출의 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면세점이 아시겠지만 뭐 아직까지 정상화가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10월, 11월 모두 지금 매출이 두 자릿수 가까이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업체들의 면세점 매출액도 지금 감소폭은 좀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현지도 광군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못했던 한 해였었거든요. 그래서 광군제 기간으로 봤을 때에는 매출액이 좀 증가를 했지만 광군제 당일만 봤을 때에는 전년 대비 2% 전체 매출이 빠졌다 보니까 사실 알리바바가 이런 광군제 매출액을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하던 업체였었는데 그렇죠. 예, 매번 그 올해는, 레코딩 막 보여주고. 그렇죠. 근데 올해는 스킵했던 이유가 좀 생각보다 슬로우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4분기는 조금 조용하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조용할 것이다. 네. 네. 실내 마스크 해제와 오늘 날짜로 제가 알고 있는데 WHO에서 엔데믹 선언을 과연 할 것인지 독감처럼 네. 이것도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의 또 방역 완화 소식 이런 것들이 돼서 기대감이 조금 그래도 이제 온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순환하는 구조가 될까요? 그렇죠. 일단 4분기는 지나간 거니까요. 저희가 뭐 일단 실적이 1월 말부터 해서 2월 중순까지 나올 거다 보니까 그 내용보다는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이제 시장에 반영이 많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도 아시겠지만 30일부터 이제 3년 만에 마스크 다 벗고 네. 이제 의무가 해제되다 보니까 그런 색조 쪽에서 마케팅을 많이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지금 브랜드 업체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춘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후에 처음으로 맞는 연휴가 이번 춘절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소비가 대폭 늘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3월 양회가 끝나고 나면은 내수 부양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되면서 이런 내용 통해서 좀 주가의 모멘텀을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이 로컬 화장품 기업들이 네. 시장 내에 그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K-뷰티의 위상이 예전 같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제로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확실히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업체들도 이제 한국이나 글로벌 ODM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브랜드 그리고 또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광군제에서도 사실 눈에 띄게 나타났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국 브랜드, 그러니까 중국 로컬 브랜드의 순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올라온 브랜드 있는가 하면은 또 빠르게 올라왔다가 또 빠르게 져버리는 브랜드도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브랜드들의 개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찾아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부진 부분들을 좀 지난해 많이 덜어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점포 정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마진이 안 좋은 채널들은 과감하게 지금 좀 접고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베이스 부담이 좀 적고 실적 개선의 폭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올해 주목할 만한 이 화장품 업종 내의 개별 기업, 네. 선별적으로 최근에 제 지인 중에 한번 애널리스트 하시다가 네. 콜마, 한국 콜마로 네, 그분. 네, 네. 아실 거예요. 네. 한국 콜마가 뭘 하려고 하나, 왜 사람을 저렇게 뽑아갈까 궁금하긴 한데 하여튼 뭐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보시기에 네. 우리 주목할 만한 화장품 업종 내 개별 기업.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브랜드보다는 ODM을 선호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브랜드가 사실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중국 내수가 좀 부양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예를 들어 화장품을 뭐 10,000원어치 쓰시던 거를 10만 원어치 쓰시면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약간은 껴있는 그런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지 이게 네. 좀 과거처럼 진짜 K뷰티를 다시 열광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빠질 게 없는 회사 위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이니스프리 중국 매장이 과거에 많을 때는 600개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폐점을 과감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 안에 다 닫을 예정입니다. 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수익성에 도움이 안 되었던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가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좋아질 부분이 좀 많다라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빅베스트를 네, 맞습니다. 해버리는. 그리고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비중이 좀 낮기는 한데 라네즈가 지금 성장세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90% 이상 지금 성장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확실히 K뷰티가 지금 좀 미국 쪽으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대목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지난해 인수한 타타아퍼라는 미국 브랜드인데 클린뷰티 브랜드인데 이제 4분기에 11월 중부터 연결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실적에 추가되는 것도 한 가지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ODM 중에서는 한국콜마 선호를 하는데 코스맥스 일부러 제가 얘기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쪽에서 좀 고전하던 오하이오 공장을 좀 이제 닫고 정리하는 과정에 들어갔다 보니까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좀 1분기까지도 정리 비용이 좀 반영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한국콜마가 조금 더 이런 모멘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콜마의 IR 담당자로 가시는 이승철 연구위원. 네. 뭐 잘 되겠죠. 조만간에 한번 출연하라고 그랬는데 뭐가 변화가 있는지. 네. 자, 컨텐츠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컨텐츠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연초에 조금 반짝하더니 지금 좀 조용합니다. 네. 네, 컨텐츠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컨텐츠가 제가 유통 플랫폼 말씀 유통 플랫폼. 네, 제가 이제 유통 담당이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컨텐츠 회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렇게 써놔갖고. 네. 이 전달 사고네. 네. 유통. 유통 4분기 저 프리뷰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는 매출액은 한 17%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네. 담당하고 있는 커버리지 합산해서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3%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쿠팡도 이 OTT는 뭐죠? 쿠팡 미디어 플레이. 네, 하고 있습니다. 쿠팡 플레이. 네네. SNL 코리아가 거기서 맞습니다. 맞죠? 네. 요즘 어제 집사람이 그걸 물어보길래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서 저도 모르더라고요. 네. 하여튼 이 네. 플랫폼이 좀 다양화되는 형태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플랫폼 업체들이 최근에 커머스로 또 진출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커머스 업체들도 좀 몸집을 키우면서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쿠팡도 어떻게 보면 OTT 같이 붙이면서 네. 콘텐츠 쪽으로 확장을 하고 려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좀 사실 경계가 모호해지기도 하고 있고요. 좀 산업 간의 융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저도 2월 이제 넘어서부터는 인터넷 플랫폼도 추가로 담당을 하게 돼서 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도 커버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영역을 확장하시네요. 네네. 네. 번외 질문이긴 한데 네. 오아시스 마켓이 이제 상장하잖아요. 네네. 유통 플랫폼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네. 오아시스 마켓의 상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오후에 첫 애널리스트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전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퀄리도 상장을 일단 공식적으로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마켓 밝혔지만 컬리가 지금 지연됐죠. 그렇지만은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고요. 왜냐면은 지금 PSR이라든지 이런 밸류션에서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그쵸. 냉정하군요. 네,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올해 지금 이제 이커머스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다들 좀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몸집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출하 경쟁보다는 수익성을 좀 지켜내겠다. 일단은 버티자라는 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비가 올해의 소매 판매액이 한 1.6%밖에 안 늘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 GDP 어저께 이제 숫자 나왔지만은 민간 소비가 계속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나 설비 투자에서 막아줄 만한 여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좀 전체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온라인은 코로나19로 워낙에 고성장을 이뤄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베이스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서 다들 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보다는 아. 우리가 좀 지킬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한 해로 좀 보내자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눈높이가 이제는 매출 확대, PSR이라고 네. 하는 거에서 수익성이 나느냐 안 나느냐를 그쵸. 본치기 때문에 네. 기업들도 거기에 맞춰서 내실을 다지는 형태가 네, 될 맞습니다.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 상반기 이후에 다들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는 무리한 확장보다는 수익성에 네. 집중하겠다 했고 실제로 3분기 때도 뭐 쿠팡도 흑전했고요. 그리고 다른 전통 이커머스, 그러니까 전통 유통업체들의 이커머스 부문도 좀 적자를 줄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네. 그 앞서 저희 뭐 시간이 조금 있어서 네. 앞서 4분기 실적 얘기할까요, 유통이요? 최선호주 뭐 유통업 최선호주. 내에서 저는 신세계하고 GS 리테일 지금 좋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그동안 이제 BJF 리테일이 워낙에 명확하게 좋다 보니까 왜냐하면 물가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동인구 증가하는 것 때문에 P와 Q 모두 좋아지는 구간이었었는데 가장 이제 어려운 부분이 밸류에이션이었었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적자를 내는 부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좀 매력이 떨어졌었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 접고 정리를 하고 올라오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3분기부터 해서 그동안의 골치였었던 GS 프레시 쪽 온라인몰 적자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4분기도 저희가 좀 줄어드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원래 분기별로 한 300억 중반 정도 냈던 적자였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 좋아지고 편의점은 뭐 올해 똑같이 P와 Q 올라오는 거는 뭐 너무 자명한 내용이고 그리고 호텔 부분도 있었는데 호텔도 지금 코로나 뭐 거의 끝났으니까 네. 투숙률 올라오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낮아져 있는 밸류션이 매력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신세계하고 GS 리테일하고 네. 탑픽으로. 네. 아, 오아시스 묻지 말라고 하셨구나. 네. 맞습니다.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지금 봤어요. 네. 죄송해요. 네. 그 작가님한테 다음에 말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출연자를 곤란하게 하는 피가 아니에요. 있어서. 갔다 와서 또 말씀드리면 되죠. 네. 그럼요. 네. 자, 유통 소비, 특히 화장품 중심으로 좀 들여다봤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유통 화장품 커버하고 있는 오리나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